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노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순천시 확진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지역 경제도 위기에 놓였는데 순천시는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추위가 어느새 물러가고 남녘 땅에도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봄이 꿈틀대는 남도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포스코가 출범 50여 년 만에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하루 사이에 3,5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24일 목포 630명, 순천 508명, 여수 483명, 무안 249명 등 22개 시군에서 3,5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평에서는 어린이집에서 8명이 집단 감염됐고 목포와 나주에서는 요양병원, 장성은 한 노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4일 자정 기준 3,500명을 넘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는 더 이상의 이동 동선 확인이 무의미하다며 형식적인 QR 체크인을 자체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일주일 동안의 재택치료만 끝나면 격리가 자동 해제되는 경증 환자들. 완치 판정이 없어도 외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형식적인 QR 체크인을 자체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확진자 폭증세로 더욱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5종과 여행업 등에는 300만 원을, 식당과 카페 등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200만 원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등 무점포 사업자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순천형 지원금입니다. 총 1만 5천여 개 업소에 약 300억 원 규모로 지급될 이번 재난지원금이 순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동 상가만 보더라도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시내 상가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가게들의 임대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순천시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섭외단체도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천시 지역경제의 핵심은 자영업과 관광업이라며 시기적절한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부양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지만 사실은 순천 시민을 지원한 거거든요. 소상공인의 아들, 딸들이 시민들이고 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300억 원 규모의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추경 예산은 다음 달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포스코가 출범 50여 년 만에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 중심 회사를 넘어서겠다는 건데 이 같은 변화가 광양 지역 투자 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 사업을 중심으로 그룹을 경영해온 포스코. 포스코는 이런 구조가 신사업 발굴이나 의사결정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출범 54년 만에 지주사 체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지주사를 세워 철강 사업 중심의 기존 포스코와 에너지, 케미칼, 건설 등을 모두 자회사로 두는 방식입니다. 철강 사업 분야와 신사업 분야를 양대 축으로 균형 있게 성장시켜
철강그룹 이미지를 벗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 제철소가 자리한 광양에서는 지역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이상이 격화되고 미래 신사업에 비해 철강 사업의 소외, 지주회사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광양 지역 투자 계획의 이촉 등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려가 확산되자 지역민들이 뜻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은 지역상생 협력협의회를 출범하고 포스코에 전달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신사업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구매제도 개선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 그리고 협의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구매제도 개선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건이라며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구매팀이 있을 때는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10여 년 전 본사로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본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구매 제도가 이루어지고 지역 기업이 우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포스코는 광양에 대한 투자 축소나 인력 유출이 없고 인재 채용도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업체 활용 비율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으려는 광양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김휴환 목포시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지난 15일 지인과 함께 식사를 위해 음식점을 찾은 건 맞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며 만약 자신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한 여성은 자신이 김 의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김 의원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목포시 의원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김휴환 목포시 의원을 둘러싼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전남도당에 보고했고 전남도당도 중앙당 총무국에 보고하면서 긴급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앙당 윤리감찰단은 사건을 접수한 뒤 24일부터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을 거쳐 조만간 징계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남도에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여수 오동도는 벌써 피기 시작한 동백꽃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전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올해 봄은 예년보다 따뜻할 전망입니다. 송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푸른 숲에 진한 붉은빛이 감돕니다. 늦겨울 홀로 봄빛을 자랑하는 동백꽃이 어느새 피어난 겁니다. 푸른 이파리 사이로 살며시 고개를 내민 붉은 꽃잎은 특유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화사함에 발걸음을 멈춘 관광객들은 봄의 전령사와의 만남을 추억으로 남깁니다.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오고 여수 오니까 확실히 날씨가 그렇게 많이 쌀쌀하지 않아서 봄이 왔구나, 그리고 동백꽃이 조금이라도 피어 있어서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햇살이 예쁘게 비춰지는 동백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해안과 서해안 섬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토종동백은 1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2월부터 3월이면 절정을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오동도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로는 동백꽃이 만발해 있어야 하지만 예년보다 비가 적어 아직까지 덜 피어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에 동백꽃을 만끽할 수 있고 윤슬이 내려앉은 바다를 눈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늦겨울 추위는 주말부터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다음 달 첫째 주 여수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 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 기온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꽃잎 한 겹 한 겹을 피워내는 봄의 전령사. 상순객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지난해 정부도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가 이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이 모빌리티 리스료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신성장 산업과 황재필 미래형 자동차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신성장 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팀장 황재필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에게 이 모빌리티 리스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결정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흐름에 맞춰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와 같은 이 모빌리티가 널리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구매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 모빌리티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동시범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입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을 좀 완화시키면서 초소형 전기차와 같은 이 모빌리티를 보급하기 위해 지원한 건데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도내 소상공인이 전남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24개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경우 리스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첫 시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 500명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지원 금액은 초소형 전기차는 월 10만 원, 전기 이륜차는 월 2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제출 서류는 도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근본 리스료 시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고 도내 생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수요 창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의 연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이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계획과 관련해 황재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광양읍 버스터미널 인근 한 가구 판매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광양소방서는 지난 24일 밤 11시 56분쯤 가구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 인력 37명과 장비 13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억여 원대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